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오늘부터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의 키를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잡게 됐습니다. 그동안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관위원회 구성해서 전담 조직 신설과 운영, 자산 부채에 대한 이관 업무를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이관은 순조롭게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기존 재단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고요.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가 꾸려져서 사후활용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될 텐니다. 여수시민 5명 이상이 여기에 합류하게 되죠. 인적 구성, 재정 투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됐는데 여수 시민분들은 세계박람회 유치 전에 뛰어들 때부터 사후 활용을 걱정했었습니다. 훌륭하게 실어낸 여수의 유산을 민간업자들이 난개발하는 것은 원치 않았고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만들어 나가는 여수박람회 정신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여수 시민들의 바람이 이제 새롭게 시작된 여수광양 항만공사 체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지 기대를 걸어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차례로 이어집니다. 5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노조원들의 집단 해고와 관련해서 순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노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고요? 네, 순천만 국가정원 노조가 집단 해고 사태와 관련해 정원박람회장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태 발생 135일 만에 해결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출범한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시민대책위 대표자와 노관규 순천시장의 면담이 어제 오전에 진행됐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와 노관규 순천시장은 상호 갈등 해소에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이번 합의에 따라 노조는 그동안 진행해온 농성을 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시민대책위 대표와 노관규 순천시장의 면담은 지난주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노관규 순천시장과의 면담 요청을 노시장이 수용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시민대책위원회 대표로 최미희 순천시 의원과 장채열 동사연 이사장이 면담에 참여했습니다. 면담 이후 시민대책위 최미희 대표는 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노조 갈등 해결에 대한 순천시의 대승적인 결단과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노시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미희 대표는 노시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지만 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좀 느껴집니다. 당장 노조원들이 현업에 복귀를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순천시의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고 사태 해결의 첫 단추가 풀리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면담에 참석한 장채열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을 통해 어제 면담 이후 진행되는 추가적인 조치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 장채열 동사연 이사장은 순천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받은 만큼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줘온 시청 앞 농성 천막과 국가정원 동문 앞 시위가 즉각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면담 이후 시민대책위원회는 노조원들과 대책위 차원의 모임을 갖고 시위 중단과 농성 중단, 향후 순천시와의 협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시민대책위원회와 면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 표명이 나온 이후 순천시는 앞으로 실무진을 구성해 대책위원회와 노조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된 지 일주일 만에 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셈인데요. 이번에 노관규 순천시장과 면담을 통해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낸 시민대책위원회는 순천대 교수노조와 순천미래포럼 등 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21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순천시의 이번 합의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정원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노조의 시위 등으로 인해 그동안 지역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줘왔는데 이번 합의로 노조의 시위 중단과 사태 해결을 위한 추가 협의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어렵게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추가 협의도 원만하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수로 갑니다.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의 200억 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여수 갑주철현 의원의 아들 주홍원 씨에 대해서 어제 검찰의 구속영장 심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밤에 청구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어제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원과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한의원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는 지난 2019년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 원대의 잔액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00억 원대의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중 대표이사 주모 씨는 여수지역구 민주당 주최련 의원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무거운 범죄 행위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 배경 어떻습니까? 네, 어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대표이사 주모 씨는 영장 심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받은 대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에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와 법원의 신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본건 보증과 그에 따른 대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을 판단해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양시가 관내 공용 주차장에 설치한 주차 정보 시스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광양시가 최적화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관내 공용 주차장에 설치한 지능형 교통 체제인 주차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 공용 주차장 8곳에 설치된 이 주차 정보 시스템은 운전자들에게 사전에 주차 정보를 제공해 효율적인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주차장 입구에 설치돼 있고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시스템을 확인하고 진입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 3월에 설치돼 현재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운전자들은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 운전자들에게 편리를 주려고 설치한 시설물이 되레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운전자분들의 불만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운전자들은 주차 안내 시스템에 주차 공간이 있다는 표시를 믿고 주차장에 진입하면 정작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시스템상으로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없는 곳으로 표시되는데 주차장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주차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시스템이 엉터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운전자들의 불만이 나오자 시스템을 설치한 광양시나 설치 업체에서는 운전자들이 제 위치에 그러니까 주차선에 맞게 차를 주차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며 운전자들의 잘못된 주차 방식을 탓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주차장에 정해진 주차 변수 이외의 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이 있어 시스템이 차량 숫자를 계산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미 주차면이 꽉 차 있음에도 이 운전자가 주차장에 진입해 빈 공간에 차를 주차하게 되면 계산 과정에서 이 오류가 발생하고 또 차량이 나가더라도 주차장이 가득 차 있는 표시가 유지되거나 반대의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는 시범 운영 기간 중 민원이 접수되거나 오류가 발견되는 대로 수정 조치를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히고 가급적이면 오류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이 주차선에 맞춰 주차를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문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백성호 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순천의 큰딸 이봉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네, 뭐 일주일 동안 잘 지냈고요. 염색을 하셨습니까? 아, 예. 젊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눈썰미가 참 좋으시네요. 아, 부끄럽게. 부끄럽게. 염색한 건 못 알아보는 분. 주변에서 뭐 어르신들이 백 의원도 세월을 비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 의원으로 보면은 또 이 연령대가 좀 낮은 축에 속합니다. 네. 근데 머리를 하얗게 하고 다녀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셨어요. 네. 잘 어울리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러세요? 갑자기 그 말을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나와서 예상하지 못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남 도민체전에 참가했던 우리 광양시 선수단 해단식이 있어서 거기 가서 격려를 해줬는데 여수에 이어서 저희들이 광양시가 종합 2위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근래 들어서 아주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고 그래서 어제 이제 격려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를 가서 고생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잘 해달라 요구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부터 5월 회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번 회기는 현장을 좀 많이 지금 가서 좀 보고 안건도 많이 좀 이렇게 상정이 돼서 안건 심의를 이번 주까지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될 거고요. 지난 주말에는 제가 태어났던 고향 삼과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코로나 전에 이제 동문회에서 항상 경로잔치를 했는데 한 3년 동안 못 하다가 이번에 처음 했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10시, 저희가 11시부터 5시까지 했는데 한 분도 안 가시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적적했을까, 사람이 그리웠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좀 가지게 됐고 많이 좀 돌아가시고 연세도 많이 되시고 해서 제가 잔치할 때마다 동네 분들이 이렇게 좀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원박람회 타 지역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 순천시 의회를 방문해서 서로 교류하고 또 안내하고 이제 이런 일정들이 지금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하남시 의회에서 방문을 했거든요. 저희 이제 그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남시에 방문해가지고 유니온 파크 때문에 교류가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정원박람회 잘 모르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의원님들 전체, 의회 직원들 전체 다 와서 거의 하남시 의회가 전체 다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를 좀 가졌습니다. 네, 또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날씨가 또 갑자기 더워져서 또 활동하시기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의정 활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또 제가 드린 주제, 또 두 분 언더독 패널들께서 꺼내시는 주제 하나씩 또 풀어볼 텐데 모레 5.18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5.18은 누구의 것인가? 라고 잡아봤어요. 43주년 앞두고 있는데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뭔 얘기냐면 광주시 의회에서 젊은 정치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5.18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거의 주가 돼 있습니다. 지금의 5월 단체와 광주시에 대한 비판을 한 겁니다. 의회 안에서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자칫 막연한 역사의 한 장면에 갇힐 수 있었던 5월 정신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두 분 요거 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백 의원님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네, 기사 봤습니다. 기사 봤고 광주시 의회 의원님 5분이 릴레이로 5분 자유 발언을 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 하나하고 5.18 재단이 사업 연장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창고로 전락하고 있고 또 관련한 단체들이 지금 4분 오열되어서 사업을 또 우선 차지하기 위한 이런 다툼들을 한다. 그리고 5.18 교육관은 숙박업소로 교육관이 아닌 숙박업소로 전락했다라는 문제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 광주에서 그것도 광주시 의회 내에서 5.18과 관련해서 5.18 관련한 인사들이나 단체에 대해서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기는
굉장히 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어렵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런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용기 있게 이런 문제 지적을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 기사 관련해서 유선으로 좀 확인을 좀 해봤었는데 올해 본 예산 그러니까 5.18 관련한 예산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이분들께서 행사한 것도 좀 확인을 좀 하고 그리고 좀 불효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도 막 10% 이상 삭감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5.18과 관련한 단체들이나 기관이나 뭐 행사 추진위에서 제대로 된 행사나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그 5분 자유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18이 단순하게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적게는 광주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 국민의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당히 의미 있는 민주화 운동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그렇게 키워나가자고 제안했던 그런 5분 발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광주에서 5.18이라는 것이 특권화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주요 요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쓴소리들이 나왔던 것 같고, 이봉남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발언들은 소신 발언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위헌 발언이라고 보세요? 백 의원 이제 소신 발언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도 소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광주는 뭐 순천이나 광양보다 조금 더 큰 광역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소신 발언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또 초선 의원님들께서 또 각각의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또 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 그 기초 지자체에서 좀 귀감이 좀 될 만한 어떤 내용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여수, 광양, 순천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소신 발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좀 뒤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좀 됐고, 사실 이제 광주는 또 광주대로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실태를 두고 이제 여러 사람이 좀 설왕설래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역사적 의미를 바르게 좀 잡아주는 이런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5.18을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시민들이 총을 든 역사이고 또 누가 총을 들게 했는가, 또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시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지역사회의 어떤 같이 좀 동참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는 것 자체가 이번에는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계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었을까? 로 이야기를 좀 흘러가 본다면 앞서 소개해드리기로 43주년이 이제 이번에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43 미만의 의원님들이 주가 돼서 5분 발언을 또 릴레이로 이어가신 것 같은데, 단순히 나이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세대 간의 인식의 변화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백 의원님?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5.18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이제 5.18을 겪었던 세대이기도 하고 또 눈으로 직접 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제가 있음에도 이것을 그간의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상적인 측면에 있어서 잘못하는 것도 용인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젊은 의원님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고 뭐 그런다고 해서 5.18이 뭐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선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 있었고, 또 실제로 이 압력 단체라는 표현이 맞을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 단체를 구성해 갖고 있는 데는 보면은 특히나 선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굉장히 부담스럽죠. 말 한마디 하는 거 예산 심사할 때도 좀 뭐 삭감을 좀 약간 염두에 둔 발언하게 되면은 바로 항의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분 자유 발언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용기가 가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봉남 의원님 아까 앞서 말씀하실 때 순천시 의회에서도 소신 발언 자성의 목소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아니 순천시 의회뿐만 아니고 네. 지역의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소신을 가지고 발언을 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을 했을 때 자유스럽게 이런 발언들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제 백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치를 보면서 수위 조절을 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많다,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 광주시의회 기초 그 초선 의원님들께서 하신 부분을 좀 높이 산다, 이제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5.18 43주년 그리고 이걸 못 겪은 분들도 어쨌든 알리는 것이 이제 우리의 또 역할일 수도 있을 텐데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봉남 의원께 드릴까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인 소용돌이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4.19든 5.18이든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아직도 살아있는 현실이잖아요. 아직도 이제 상당수가 권력을 지금 잡고 있는 현실이고 아직 사회적으로 복잡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이 부당한 권력에 항거한 그리고 불의에 항거한 올곧은 시대 정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것을 올곧게 가져갔을 때 민주주의가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오죽하면 어떤 시인은 4.19를 빗대어서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노래한 시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모든 시대 정신은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고 또 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자가 역할을 좀 충실히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광주는 또 광주대로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이제 슬기롭게 풀어가야 될 또 과제가 남아 있고 우리 지역에서 이 5.18을 잊지 않고 기념하고 이런 그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념하면서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도 이번에 5.18을 좀 기념하는 전시회나 또 영화 상영 같은 이런 그리고 네, 행사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역 자체에서도 기념하고 또 잊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께서 원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5.18이라는 그 특정 날에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이거 5.18 그 정신을 잘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드린 주제는 마무리를 하죠. 잠시 광고 듣고 두 분 언더독 패널들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이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염색을 하고 오신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전히 부끄러워하시네요. 염색 네. 좋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0년은 젊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주 하겠습니다. 자, 순천 이봉남 의원께서 먼저 꺼내주실까요? 어떤 주제 갖고 오셨습니까? 예. 기후 변화가 심각하죠. 그래서 기온의 이렇게 고조도 상당히 많은데요. 매년 거의 반복되는 상황입니다만은 순천 그 과수 저온 피해와 관련해서 이번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저온 피해요. 예. 지난 4월 초순에 평년 대비해서 이상 저온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작물 저온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예, 그때 꽃이 피었던 그 개화했던 꽃눈이 이 고사하는 심각한 과수 작물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배, 사과, 또 복숭아, 매실 이런 과수 작물의 피해가 좀 집중이 됐는데 지난 3월에는 굉장히 또 온도가 높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꽃들이 엄청 피었는데 또 그 맞아요. 이후에 또 추워지면서 추워졌어요. 그래서 저온이 되면서 이런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으로 이제 꽃눈이 까맣게 이렇게 고사한 현상인데 뭐 이 저온 피해는 뭐 순천시를 비롯해서 아마 뭐 전남, 전북, 충남, 뭐 세종, 경북, 경기, 강원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피해 현황을 좀 보니까 5월 1일 기준 피해 현황을 보니까 나간에서는
배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75헥타 중에서 거의 절반이 넘는 한 88헥타의 피해가 있다라고 하고, 월등과 황전에는 이제 복숭아, 매실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122헥타 중에서 37헥타, 매실 같은 경우는 738헥타 중에서 222헥타에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욱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년하고는 조금 틀리게 착과를 많이 못할 것 같다. 이런 피해가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과제를 좀 던지면서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는 조금 따뜻해졌다가 4월 초에는 갑자기 또 추워졌다가 지금 5월 중순이잖아요. 오늘 그렇죠. 서울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순천도 뭐 28도 이럴 정도로 갑자기 또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데 기온의 참 오르내림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시 의회 안에서도 이 관련해서 그래서 메시지가 좀 나왔더군요. 이 피해와 관련해가지고 장경원 의원님께서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고, 전체 시의회 이제 의결을 얻어서 저온 피해에 관한 대책을 이제 정부에 좀 촉구하는 이제 촉구안도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황전월등 또 나간 이 피해 농가들과 또 시의회에서 같이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농가에서는 한 80% 정도 피해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그 재보상비, 그리고 재보험을 통해서 보상해주는 이 보상과는 좀 다르게 지자체에서 별도의 어떤 대책을 통해서 이 피해들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좀 격앙된 어떤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또 관련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고 난 후에 예산을 좀 지원액을 늘릴 것인지 이런 게 결정이 되겠어요? 지금 과수농가 피해 같은 경우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작물 저온 피해를 조사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이 보험금에 대한 지원을 국도 12로 이렇게 지원하는 또 지원 내용이 하나 있고, 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들, 소농가들은 이제 시에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지원해주는, 지금 현재는 이제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부 지원, 그 재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지자체에서 예비비로 지원해주는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딱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이 이슈 관련해서 어떤 입장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한 과수 피해 관련해서는 지금 뭐 비단 순천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나타난 사례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진주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뭐 기자회견도 했던 것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는 지금 현재 재보험 보상률이 현행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0%를 실질적으로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80%까지 상향시켜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뭐 모든 피해와 관련해서 국가가 보상을 하고는 있지만 그 피해액이 실제로 피해 본 거에 대한 보상은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이상 기온으로 인한 과수 피해와 관련해서 실제 보상률이 그걸 따라준다면은 농가에서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재보험 보상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봉남 의원께서 꺼내신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네, 뭐 더 할 말 있으십니까? 네, 예, 하십시오. 농가에서 건의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국가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실비로 좀 지원하는 이런 차원인데, 농가에서는 지금 주암댐 때문에 안개 영향으로 농작물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연관관계를 조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주암댐 수장공사에서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촉구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설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해 예방제나 영양제 그리고 이제 요즘 꿀벌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벌이나 또 꽃가루 인공수분, 뭐 살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방충망 또 방사팬, 온풍기 이런 시설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청을 좀 하셨는데, 우리 이게 재난지원금에서 이제 자연재해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농작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을 해주고 조금 전에 이제 백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률에 있어서 자부담률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기후변화에 의한 이런 저온 현상들은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 요구라든지 이런 문제도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제도적인 대책이 빨리 좀 마련돼야 한다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함께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백 의원께서 꺼내신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제318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여러 가지 좀 눈여겨볼 만한 안건들이 있어서 오늘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그 전에 뭐 조직 개편안 지금 하고 있어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돼서 이미 심사를 마쳤고요. 뭐 전략정책실이 감동시대 추진단이라는 어찌 보면 이제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감동시대 추진단이요? 네네. 이게 단위 이제 신설이 되었고 또 경제복지국이 미래산업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여러 가지 이제 국명칭, 과명칭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마 또 시민들께서는 실제 이제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될지 상당히 또 혼선이 좀 올 수도 있다. 그 말씀 먼저 좀 드리고 광양시 행정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 기본 계획안이 이제 저희들 의회에 올라왔는데 그 전에 이제 항상 그 목표 인구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30년 27만에서 17만 5천으로 현실적으로 좀 수정했다는 내용하고 예. 의회 이제 이게 도시 변경하려면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의회 의견을 청취하면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또 이제 1회 추경 예산을 이번에 이제 상정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1회 추경이 실제 예산 규모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회계가 250억 정도 늘었고 특별회계가 160억 정도 줄여서 실제로 재원 규모는 한 9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번 추경을 해야 됐을까라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굳이 추경을 안 해도 되는데 철동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순신 철동상? 그거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이거 올라왔습니다. 네. 예,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뭐 그전에는 그 용역비 2억 원. 초거대 이순신 철 조각동상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비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광양을 빛낼 관광 랜드마크 조성사업 용역비. 이순신 철동상 빠졌네요. 이름에서. 예, 일단은 뭐 예산 이름에서는 이순신 철 조각동상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산 설명 자료를 보면 그 12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다니면서 시장님이 역설했던 뭐 예수상, 뭐 에펠탑, 징기스칸 동상 뭐 이런 것들이 이 사업 설명 자료에 같이 첨부되어 있어서 이 예산은 이름만 바꾼 철조각동상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듭니다. 통과시키실 겁니까? 의회에서 뭐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산업건설위원회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인데 아마 이제 오늘 예산 심사를 하고 나름대로 아마도 제가 봐서는 좀 통과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네, 어렵다 보고 있고 최종 의결은 19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안건들이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시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아닙니다만은 지역에 항상 이제 갈등이 있는 그 지역과 포스코의 상생협력 협의회가 당초에 이제 11일 날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되어 있었는데 이게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것은 보니까 그 회의 전에 그 시에서 포스코에게 그동안에 우리가 요구했던 세 가지 안건, 예를 들자면 포스코 퓨처엠 본사 이전,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및 본사 소재지 광양, 광양의 계약 전담 부서 신설 등 이 주요하게 세 가지를 한 요구안을 전달했었고 지금까지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11일 날 회의를 올 때 안건을 가지고 와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포스코에서는 안을 내긴 냈습니다. 냈는데 이게 전혀 동문서답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냥 묻기는 아까 앞에 있던 세 가지를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포스코에서는 광양시 포스코 미래발전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니면 사회 공헌 사업을 위해서 광양 지역의 구매 공급사에 대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서 광양 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적극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요구인데 이분들께서 가져온 건 또 다른 걸 가지고 와가지고 협의회에서 자꾸 또 다른 협의회를 만들고 또 TF 만들고 네. 뭐 위원회 만들고 뭐 계속 그래서 바뀌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요구한 거하고 자기들이 제안하는 요구 하나 하고 정 다른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 제안하니까 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포스코가 제시한 안은 기존 합의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구체성이 결여된 포괄적인 내용으로 회의 개최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회의를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포스코에서는 아니 우리는 협의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기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시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회의가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연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니탓 내탓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 의원께서 많은 이야기 주셨는데 이봉남 의원께 뭐 백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논평하고 싶으신 거 골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 부기명을 바꿔가지고 이순신 철동상을 광양을 빛낼 뭐 랜드마크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보시고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포스코 관련한 상생 협력 관련해서는 정말 지난번에도 이제 의원님 안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광양뿐만 아니고 인근의 지역 사회가 같이 좀 힘을 보태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슈화를 좀 이렇게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언더독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죠.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소식입니까? 5월 가정의 달인 만큼 지역의 공연, 전시나 축제들이 정말 가득한데요. 네. 한번 모아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흥에 보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드론 쇼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지난 주말 개막했는데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마다 드론 500대를 활용해서 다양한 주제의 드론쇼를 선보인다고 해요. 네. 이곳에 또 찾아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손바느질 작가 김봉화 작품전이 전통 그 너머라는 제목으로 고흥 도화헌 미술관에서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이곳에서 또 명상하듯이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조각보 바느질로 그림을 그리는 김봉화 작가 그림 만나보시죠. 순천도 보니까 굉장히 풍성하네요. 네, 공연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 17일 수요일에 7시 30분 인문학 콘서트 노저와 베토벤 기획 공연이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고요. 예. 5.18을 기념하는 전시와 영화 소식도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차차루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전시가 진행되고요. 20일과 21일 장천 노랑극장에서는 다큐멘터리 김군과 영화 화려한 휴가가 오후 2시에 상영됩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과 또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순천 덕연동 금당 미당쉼터에서 톡톡 작은 음악회가 마련돼요. 네. 19일 금요일 저녁 7시고요. 악기 연주, 노래 이런 좀 작은 무대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만을 위한 축제도 순천에 있다고요? 네, 사전 접수가 필요한 가족 축제가 있어요. 20일 토요일 1시부터 이 순천만 습지센터 야외 공연장과 서문 일대에서 열리는데 3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네,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3대가 함께하는 50가정을 모집했는데 이 팀들은 접수가 마감이 됐고요. 그렇게 많이 계세요. 네, 또 2대만
아빠, 아이, 그리고 뭐 엄마, 아이 뭐 이렇게 2대만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순천시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접수하시면 가족 사진 찍기, 또 어신길을 함께 걷고 보물찾기도 하고 이런 미션 활동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겠어요. 예. 야외 나들이 하기 참 좋은 일정들이 또 있네요. 네, 21일이에요.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조례호수공원을 가시면 순천 연등회가 그날 진행되는데요. 예.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가 1시부터 이루어지고요. 또 3시부터는 보물찾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나 뭐 연인들이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2시에는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또 저녁에는 팝핀 현중과 박예리의 축하 공연들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가족들이 많이 찾으시는 오천 그린 광장, 여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펭수가 또 찾아온다고요? 네, 이날 어린이날에 사실 오기로 했었는데 우천으로 연기됐거든요. 억장 무너진 친구들 많았을 것 같아요. 네, 펭수가 드디어 순천을 찾아옵니다. 21일 2시 오천 그린 광장 상설무대에 가족 도전 기네스를 펼치고요. 네. 하루 전날인 20일 토요일 2시에는 최현우 마술쇼가 오천그린광장 상설 무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잔디에 앉아서 보기 때문에 꼭 돗자리를 챙겨가야 한다는군요. 네,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수도 가볼까요? 네, 여수 전시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여수 엑스포 아트갤러리에서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협력전인 이퀄리브리움 인간과 환경의 경계에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김설아, 커진위엔, 물리아나 작가 등이 참여하면서 문화기술과 환경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저 광주 가서 봤었는데 네. 과거에 괜찮더라고요. 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또 달빛 갤러리를 가시면 정효춘 작가의 해의 반박, 옷깃을 풀고 두 다리 뻗고라는 제목의 서예 작품 3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또 뛰어놀아야 될 텐데 뭐 네. 축제 소식도 있다면서요? 네, 여수 여문독골 축제가 20일 토요일 여수동 미관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네. 지역 밴드들의 공연, 더불어서 한궁, 다도 체험 부스, 프리마켓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5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여유 있게 또 산책 나가보시면 좋겠고요. 19일과 20일 오후 2시부터 예술의 섬 장도를 가시면 2023 그린아트 피크닉이 진행되는데요. 아, 인기 많더라고요. 네, 온 가족이 문화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수 예울마루 예술사업팀 한상범 팀장을 만나서 이 풍성하게 진행되는 그린아트 피크닉 어떻게 하면 맛있게 즐길 수 있을까 담아봤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예술사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한상범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린아트 피크닉은 사실은 작년이 저희 예울마루 1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환경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 페스티벌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과 또 자연이 만날 수 있고 또 환경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장도 안에서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었고요. 작년에 이어서 너무 반응들이 좋았고 참여하셨던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계셔서 올해도 어렵게 준비를 했습니다. 5월 19일 금요일 2시, 5월 20일 토요일 2시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입장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수 시민이 아니어도 오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다 개방해 놓고 있고요. 예울마루를 꼭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그 앞에 예술의 섬 장도가 같이 있습니다. 진섬다리라는 다리를 건너면서부터 벌써 그 그린아트 피크닉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다리 입구에서 우리가 깡통 열차를 준비했습니다. 이 역시도 친환경으로 전기차로 만든 앞에 열차가 친환경으로 구성된 열차, 뒷 열차 좌석들을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우리 그린아트 피크닉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올해는 이 문화 체험이 더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약간 특이한 행사로는 작년처럼 플라스틱을 대신해서 아마 장도 입구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엽서 쓰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 엽서는 어떤 거냐면 상징적으로 유엔에 보내는 엽서인데요. 우리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살려주세요. 우리 환경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해주세요. 이런 주제로 아동들의 엽서들을 모아서 저희가 전달하려고 모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린아트 피크닉에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서 이런 이벤트를 마련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작년과 친환경이라는 의미는 이제 많이 부각시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관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기다리는 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50여 명이 동시에 다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좀 해봤고요. 또 하나는 작년과 좀 달라진 특색은 저희가 야외 잔디광장 위에 차양막을 치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면서 덥지 않도록 그늘막이 되고 또 그 그늘 아래에서는 강의나 콘서트도 진행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루할 틈도 없고 또 기다리는 것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띄우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도 있고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아트 요리 공방, 버블쇼, 샌드 아트, 태권무 시범단의 공연, 페이스 페인팅, 아까 말씀드렸던 진섬다리에서 깡통열차,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또 예술과 과학이 함께하는 특강, 그 재즈 밴드나 인디 밴드들의 공연까지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멋진 말로 표현하자면 장도라는 섬이라는 텐트 아래에서 안전이라는 돗자리를 펼쳐서 즐겁고 행복한 축제, 또 친환경 예술 소풍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준비물 같은 게 필요 없을까요? 돗자리나 모자, 선글라스, 간단하게 핑거푸드 정도 작년에 또 되게 목말라다는 의견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음료수는 이렇게 현장에서 구입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S칼텍스 예울마루 한상범 예술사업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애정, 사랑을 받으시면서 예울마루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저희 개관기념일이 불과 얼마 전이었던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월 10일이 11주년 되는 저희 회사의 생일이었는데요. GS칼텍스라는 기업이 여수에서 성장했고 여수에서 생산을 하면서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예울마루라는 공연장을 지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꼭 보답을 하자. 어떤 의미로든 시민들이 좀 즐거워하고 즐길 수 있고 또 자랑스러운 공간이 돼보자. 이런 취지로 지난 11년을 달려왔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다행히도 시민들이 너무나 좋아해 주셨고 현재까지도 칭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또 앞으로의 10년, 또 앞으로 20년, 50년을 바라보면서 문화 향유층들을 많이 확보하고 제공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셨다면 이제 시민들이 예울마루의 존재만으로도 자긍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저희가 운영한 거나 또 공연을 기획하고 전시를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모든 시민들이 정말 예울마루면 믿고 내가 볼 수 있어, 믿고 갈 수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준비하겠고요. 그동안 10년은 너무 많은 칭찬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정말 따가운 꾸중이 오더라도 저희가 자랑스럽게 극복해내고 이겨내서 여수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이 더위 때문에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체력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